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인데요. 노동절로 인해서 미국 시장은 쉬어가는 날입니다. 하지만 또 해외 선물 시장 안에서는 그 안에 또 거래를 저희가 꼼꼼하게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와 2시간 동안 지금부터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세계는요, 여러분들이 직접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9명의 마스터가 보내는 해외 선물 전략과 신호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신세계 배너 버튼을 눌러주시면 바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실행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세계는요, 여러분들이 방송 중에 또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으로도 참여가 가능한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실시간 채팅도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다양한 의견과 함께 상담 내용도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아울러 저희가 신세계 통해서 제공되는 이 정보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의 이제 첫 주인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출연자분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옥윤 해설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좋은 매매는 great, 여러분들의 나쁜 매매는 stupid을 외치는 해외 선물계의 김생민, 김옥윤 해설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이런 인사말을 들으면은요, 해설위원님이 최근에 어떤 곳에 꽂혀 있는지 네.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해외 선물계 쉐르파, 네. 좀 식상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네. 이번 트렌드에 맞게 네. stupid 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I love it 나갈 수도 있습니다. 네. 아니, 역시나 선물 대응하시려면 유연성이 상당히 필요하잖아요. 이런 컨셉과 최근의 트렌드를 바로바로 흡수하는 이런 유연성 아주 좋아 보입니다. 네, 꿈보다 해몽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윤희라 캐스터 오늘도 함께 하는데요. 윤희라 캐스터.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늘 미국은 노동절로 인해서 휴장인데요. 그래도 해외 선물 시장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죠? 오늘 그 누구보다 빠르게 외신 찾아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시청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주말 내에 있었던 북핵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또 이런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자,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은 시장에 대한 궁금증 해결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오늘 함께 할 마스터를 먼저 화면 통해서 소개합니다. 2017년 여름 해외 선물 투자자들을 위한 빅데이터 트레이딩 솔루션 프로그램 해외 선물 신세계 정식 오픈. 검색창에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 우측에 신세계 배너를 클릭.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신세계를 설치 후 실행하세요. 회원 가입 후 1577-7451로 전화해 무료 참가 신청을 하면 준비 끝. 신세계의 여러 마스터 중 나만의 마스터를 선택. 실시간으로 마스터의 매매 내역을 무료로 받으세요. 트레이딩의 액션, 해외 선물 신세계. 자세한 사항은 문의 전화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선재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바로 인사 말씀 들어볼까요? 미국 시장과 함께 희노애락을 같이 했던 시간, 또 노동자를 빌미 삼아 오늘 시험시험 천천히 즐겁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스터님 좀 살이 빠지신 것 같아요.
그래요. 어제 먹고 잤는데. 또 이게 평면화되니까 굴곡이 없어져서 그런가 봐요. 정면만 쳐다보겠습니다. 맞아요. 역시 주말 잘 보내신 것 같은데 이 좋은 컨디션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실시간 리딩 잘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선재 마스터와 함께 다양한 시장에 대해서 짚어볼 텐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 어떤 이슈들이 올라왔는지 화면 통해서 먼저 이슈들 확인하시죠. 네, 오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S&P가 올라왔습니다. 고용 부진에도 제조업 지표 호조로 증시 상승 마감이 됐는데요. 지금 시장의 흐름 볼까요? 2464.50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슈는요. 미국채 10년물입니다. 고용 지표와 제조업 지표의 엇갈림 속에서 롤러코스터의 변동성을 보였다라는 이슈가 올라왔는데요. 오늘장은 0.13% 오른 126-27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는 유로 FX가 올라왔네요.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통화 선물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증가가 됐는데요. 지금 가격대는 1.19045달러에서 소폭 조정을 받았지만 전거래를 대비해서는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는요. 크루드 오일입니다.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이 종료함과 동시에 우려감 속에서 소폭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뉴스입니다. 47달러를 다시 한번 회복을 하고 47.60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는 크루드 오일입니다. 네, 미국에서는 각종 지표에 대해서 엇갈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핵 리스크로 인해서 이 리스크가 또 각종 상품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가 가장 중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상품은 크루드 오일까지 함께 저희가 덧붙여서 오늘 이슈를 확인을 해볼 텐데요. 먼저 S&P입니다. 고용 부진에도 제조업 지표 호조로 증시가 상승 마감했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흐름 안에서 짚어봐야 될지 업앤다운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465.50포인트인데요. 자, 준비되셨나요? 네, 업앤다운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네요. 네, 하나, 둘, 셋. 네, 윤유라 캐스터가 안 보이네요. 저 이거 중립입니다. 중립. 네, 알겠습니다. 저희 3명이 업이었고요. 윤유라 캐스터 홀로 중립 반반을 들었는데 앞으로 중립 없도록 하죠. 오늘같이 좀 시장도 주식까지밖에 없는데 네. 중립을 하는 건 약간 좀 비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립이죠. 확실하게 5대5로 선택해주는 약간 좀 그게 어떨지 않을까. 앞으로 세계는 중립 없이 가도록 하죠. 계속 중립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중립의 욕구가 생깁니다. 하지만 시청자분들께 좀 확실한 뷰를 드리고자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렇죠. 근데 2시까지 하는데 뭐 얼마나 크게 움직이겠습니까? 네. 그래서 선택하라는 거죠. 제가 갑자기 당황하게 되는데요. 네, 윤유라 캐스터 그러면 이어서 계속 의견을 들어볼까요? 네, 먼저 같이 블룸버그지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해봐야겠는데요. Stocks fell and gold and the yen climbed as geopolitical tensions flared up again with US President Donald Trump reading new economic sanctions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무래도 북핵 리스크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지만 그 전에 있어서 이미 지난주에 일본으로 미사일 발사를 했을 때처럼 이미 학습이 어느 정도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움직이지 않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것에서 보시면요. The reaction by investors was the same as last week's reaction to the news that of North Korea launched a ballistic missile over Japan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이미 합숙 효과가 있어서 크게 움직이지 않을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오늘장은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의 Labor Day 노동절이죠. 그래서 전자상거래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큰 변화가 있긴 어렵다. 그런데 앞으로 큰 맥락에서 봤을 때 한 일주일이나 한 달적으로 봤을 때는 논파र्म 데이터가 디서포인팅 하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미국의 경제가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S&P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보는 것이 맞다. 그런데 오늘은 노동절이니까 큰 변동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로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어제장에서도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 오른다고 해도 그렇게 크게 오를 수 있지 않다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오늘은 뮤추럴 중립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들어보면 의견을 들어보니까 상승 쪽으로는 보는데 제한적인 상승 좀이다라는 그런 부분이 좀 강하게 와닿는 의견도 있네요. 네, 해설위원님. 네, 어떠신가요? 네. 저의 의견을 얘기하면 될까요? 네. 저는 이제 업을 들었는데요. 일단은, 오늘의 방향을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금요일날 상황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 굉장히 독특했어요. 예, 좀 특별한 날이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고용지표는 매달 첫 번째 주 금요일날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지표는 매달 첫 번째 주 월요일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매달 첫 번째 월요일인데 오늘 노동절이기 때문에 이게 하루 앞당겨져서 일거래를 앞당겨져서 지난주 금요일 날 고용지표와 제조지표가 동시에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고용지표는 안 좋게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실업률도 예상치보다 올라갔고, 그러니까 4.3이었는데 4.4가 됐어요. 그러니까 실업률 높아졌다는 거는 고용 상태가 더 안 좋아졌다는 얘기고요.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 변동, 흔히 말해서 넌팜페이라고 부르는 고용지표, 굉장히 중요한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자 수가 안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고용 쇼크가 났는데, 하지만 증시는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 뒤에 나왔던 제조업 지표, ISM 제조업 지표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는데 네. 어느 정도 상회했냐면 2011년 4월 이후에 최대치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거든요. 그래서 합의의 영향을 반영하지 않은 수치긴 하지만 지금 제조업 경기가 워낙 좋았다라는 의미가 나오는 것이고, 그러면 고용지표가 안 좋았지만 이거를 좀 희석시키는 요인이 아닐까라고 하면서 최근의 상승 모멘텀을 유지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신기한데 네. 주말에 소식이 하나 있었죠. 다 아시는 소식. 바로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오늘 시작은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이런 갭의 공백이 있었죠. 네. 갭의 공백이 있었고, 그러면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 업이냐 다운이냐, 상승이냐 하락이냐, 매수냐 매도냐를 결정하는 데서 기준을 삼아야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기준이 없으면 뇌동매매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새벽 2시에 조기 종료하기 때문에 움직임 폭이 적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확한 기준을 삼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삼은 기준은 2465입니다. 갭 하락 이후에 2465를 메꿔 나갔고, 지금 현재 65 이상에서 조금 위긴 하지만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오늘은 좀 약간 완만한 매수세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보고요. 여기서 그러면 손절을도 정해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틀렸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가격 범위를 정해야 됩니다. 네네. 그거는 오늘의 시가 부근인 2461, 그러니까 60까지 돼도 좀 너무 길어요. 네. 61 정도 오게 되면 오늘 이제 매도로 그러니까 내가 매수 방향을 봤는데 네. 틀렸다라고 인정하는 자리를 그렇게 두고 매수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네, 일단 갭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지표가 좀 엇갈리게 나왔는데 그 부분에 이어서 상승 쪽으로 계속해서 지지된 부분도 함께 분석을 해주신 것 같아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고용에 대해서는 15만 6천 명이 증가가 됐고요. 제조업 PMI 지수는 월가에서 예상치는 56.2였는데 58.8로 나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60 육박합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죠. 네, 맞아요. 자, 이런 PMI 지수와 고용에 대한 지표 다시 한번 알려드렸고, 마스터님도 함께 업을 드셨거든요. 왜 미소 짓고 계시죠? 네, 함께 차트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랬었죠. 네. 추억이 생각나서. 어떤 추억인가요? 매수 들었던 추억이요. 네네. 연일 같네요. 네네. 자, 우선은 저번 주 복귀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회원님들. 네. 시청자분들, 저번 주에 제가 나왔을 때가 8월 30일 날 미장이었죠. 이 시간대였을 겁니다. 네. 매도 눌림이 끝났다. 그 다음에 눌림 매수 본다. 익절 잡고 오버해서 매수 추세를 보면 되겠다. 그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때 제가 매수를 본 자리가 이 자리예요. 24,460 지수를 원래 봤습니다. 그 위에는 사실 그 전까지는 생각 안 했고요. 딱 진짜 일주일 동안 많이 올랐네요. 네, 많이 올랐죠. 네.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해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460 지수는 굉장히 중요한 선이라고 봅니다. 우선은 네. 그렇고요. 네. 단지 이제 그림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그림이 있겠죠. 근데 이거는 우선은 참고하자는 그림들입니다. 우선은 눌린 구간 지지력을 받아내려고 부던 예를 썼고요. 그러니까 이런 선들이죠. 가정입니다. 이런 선들은
네, 이런 선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와 대칭되는 채널 구간들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얘네들은 지금 이 지수 자체는 만약 이게 애초에 목표값이었다면 그렇죠. 무리해서 이걸 올려놨죠. 현재 올려놓고 지지를 하려고 많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뭐 그 구간 지지력만 받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굉장한 매물대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이제 휴장이죠. 그래서 우선은 이 구간 내에서 오늘 그림처럼 채널 구간에서 많이 혼조세 양상을 띌 거다 가정을 하고 보는 게 낫겠죠. 그래서 우선은 뭐 눌린 구간에서 지지력에 매수 배팅을 하는 게 맞고요. 얘를 못 지켰을 때 전반적으로 22,460 지수가 무너졌을 때부터 매도는 그때부터 고려하는 게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혼조세 장생에서 지지력의 보합 매수 배팅이 유리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수 배팅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어요. 아직 유효하다. 아, 그게 아직 유효하다. 네네. S&P를 이렇게 봤는데, 뭐, 양대 씨, 나스닥도 좀 궁금하거든요. 나스닥 현재 지수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도 함께 상승을 하고 있을까요? 5,964.75포인트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마이너스 0.39%에 빠진 가격대입니다. 하지만 현재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양봉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차트 모습은 S&P 500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맞아요. 흐름 자체가 지금 뭐 기술주만 동반적으로 오르거나 떨어지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3대 지수 모두 일관적인 모습을 동반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나스닥도 함께 저희가 차트를 통해서 함께 분석을 해드렸는데 S&P와 같은 흐름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네요. 마스터님, 나스닥 같은 경우도 그렇다면은 지금 S&P와 좀 같은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전반적으로 지금 저한테 공략을 하라 그러면 저는 어차피 얘네들 보합 스캘핑을 우선 노립니다. 그 다음에 뭐 나스닥 같은 그림 한번 봐볼까요? 네. 지금 아마 고가에서의 상방 제약은 약간 부담이 스러울 거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어디서 싸워야 될지 우리가 알고 싸워야 되겠죠. 우선 매물대를 먼저 찾습니다. 매물대 이 구간들. 그러니까 뭐 전 고점이 있고요. 급락했던 고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부합 구간 매물대의 중심 자리가 평단가겠죠. 네. 그리고 이게 추세 저항 라인이 그 구간에 있다면 얘네들은 고점하고 저점 지지력의 중간 자리에서 어중간하게 있는 거죠. 변곡 자리일 가능성보다는 오늘 혼조세 장세의 중심 자리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고점을 더 높이는 6천 딱 맞아 떨어지는 이런 중요한 자리들 있죠. 벌써 이미 무너졌던 자리들. 걔네들을 배수진 치고 싸우든지 아니면 눌림에서 대기해서 싸우기 시작해서 그 친구들을 익절을 잡고 싸울 수 있는지를 보는 게 좋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매수로 들어가면 눌림에서 들어가는 건가요? 방금 말씀해 주신. 눌림 매수죠. 근데 오늘 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요? 뭐 이런 관점이 있습니다. 시장의 보합이나 중심은 평균 가격이죠.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는 가격. 그 현재 우리가 보고 싶은 고점이나 저점에 대한 가격 중심에 놓여 있다는 거는 오늘 미장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 별로 싸우지 않고 보합 횡보를 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한마디로 변곡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자리다. 그렇다면 여기서 눌림의 매수나 반등 시에 매도가 오히려 중심에서 방향을 쫓는 것보다는 더 유리하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나스닥까지 함께 지수에 대한 부분 짚어드리고 있는데 해설위원님은 나스닥 방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만약에 나스닥과 S&P 이 두 종목에서 매수 좀 가격대를 다시 한번 짚어보는데 앞서서는 S&P는 좀 짚어주셨잖아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매수 그 가격대를 좀 어느 정도로 잡아보실 수 있을까요? 굳이 나스닥은 매수 잡을 생각이 없습니다. 매매 포인트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그러니까 오늘 같은 장에서 어렵게 어떤 지수에 대해서 매수 포인트 잡는 것 자체가 조금 억지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어제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선택을 하는 상황에서 S&P 분석의 기준은 이제 2,465 정도를 이제 제시 드린 거고 요 기준으로 이제 소폭 완만한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변동성이 적을 때 좁은 변동성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도 낮고 수익도 낮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까지 특별한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변동성이 좀 뭐 이벤트가 없이 움직임이 적을 때 네. 이럴 때는 어쨌든 뭐 어떤 그 방향성을 특별히 따라기보다는 어떤 대응적인 관점에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중요해요. 만약에 좀 차트의 흐름이 비슷하다 해서 같은 눌림자리에서 또 접근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매매 포인트가 전혀 나오지 않는 종목에서 섣불리 매매를 하셨다가 오히려 네, 리스크를 관리 못 하시는 분. 더더욱이 중요한 건 뭐냐면 네네. 새벽 2시에 끝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오늘 조기 종료인지 모르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매매하다가 왜 이렇게 안 움직이지 하다가 좀 지나보면 그냥 장 끝나요. 네. 팔지도 못하고. 네. 그러고 오버나잇 되는 거예요. 근데 네, 맞아요. 새벽 2시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7시까지 네. 갭이 생기잖아요. 맞아요. 그 상황까지 대응을 또 못해요. 그러고 다시 이제 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면 모르겠지만 그 많은 시간 사이에 어떤 일을 터치 모르기 때문에 리스크를 떠안고 오버나잇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기 종료하는 날은 굳이 많이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방향을 잘못 들어갔다가 대응을 잘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좀 신중한 대응이 더 필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네, 이런 일정들을 꼼꼼하게 체크를 해드리는 저희 신세계와 함께 하신다면은 네, 이런 실수는 없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사용하시는 각 증권사 HTS의 모든 시황과 일정도 함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스터님 네. 무슨 자리가 나왔나요? 아니요, 저는 일반적으로 네. 그 차트 한번 보자면요. 네. 팁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S&P 함께 보시나요? 네네. 네. 네. 저는 뭐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애매한 구간은 피하는 게 상책이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찾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 자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별로 없다면 해도 될 자리지만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많다면 피해야 될 자리다. 그 오늘 부합의 조건도 많고 그러면 저는 보통 이렇게 가정을 두고 끊어놓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뭐 채널도 설명을 이렇게 드렸지만 실제로적으로 매매를 할 때는 이 채널을 기준으로 싸우고요. 그다음에 내가 부합 구간에서 돌파나 뭘 보겠다 그러면 그 전에 고점들, 영역들 휩소 구간들 있죠. 그다음에 그 바운더리와 비슷한 영역 구간의 휩소 바운더리, 걔를 제외한 나머지 중심 자리들을 연결해 봅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의미가 있어 보이는 그림들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우선은 유럽장은 얘네들 기울기, 그 다음에 얘네들 휩소 구간을 제외한 자리, 그 다음에 윗구간 휩소 제외한 자리, 그러면 꼭지점들이 굉장히 많이 맞닿죠. 그리고 돌파해서 다시 눌림의 중심 자리에 왔다. 그러면 이 네. 수렴 구간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방향성을 띄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때까지 참는 거죠. 네. 그런 팁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네네. 그러니까 기술적인 차트적인 접근 외에 그러니까 왜 오늘은 좀 관망을 해야 되는지 지수에 대해서 그거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차트적으로 지금 상승을 해서 전고점 부근까지 와 있었어요. 금요일날 기준으로. 그러니까 맞아요. 전고점 부근이라는 거는 꾸역꾸역 올라 전고점 위에 있으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변곡점으로서 더 갈지 슈팅을 할지 아니면 꺾일지에 대한 갈림길이거든요. 변동성이 살아나는 위치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변수가 생겼어요. 주말 넘어가면서 개파락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진정한 변곡점에서 매도 하락인지 아니면 그걸 확인해야 되는데 이슈에 의해서 일단은 월요일날 장이 열면서 개파락을 했지만 오늘 또 기가 막히게 또 조기 종료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본장이 휴장이에요. 그러니까 네. 조기 종료라는 거는 선물장만 열리고 그 조기 종료만 하고 본장이 지금 미국장이 휴장으로 거래소가 안 열리는 건데 그러면 이런 개파락에 대해서 시장 반응이 충분하게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지금 변곡점의 중요한 가격에서 하락을 했는데 이게 어떤 가격에 대한 저항인지 아니면 그 단순히 북한 핵 실험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인지 이런 거에 대한 현재 어떤 시장에 대한 소화가 없는 거죠. 그걸 지켜봐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좀 관망이 필요한 거고 네. 그리고 이번 주에 그래서 이런 변곡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는 이벤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연준연대 연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용지표가 흔히 말해 박살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하냐 못하느냐 연준에서 얘기 들어봐야겠죠. 그러니까 FOMC를 앞두고 네. 그리고 또 하나 ECB 열립니다. 맞아요. ECB 지금 잭슨홀에서 드라기가 얘기 하나도 안 했거든요. 테이퍼링 하는지 지켜봐야 됩니다. 네, 내용 네. 들어봐야 돼요. 네,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셧다운 이슈입니다. 아, 지금 그렇죠. 만기 의회 이제 결정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제가 본 기사로는 원래는 한 50% 셧다운이 50%였는데
이제 허리케인 하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로 인해서 의회 쪽에서 이런 셧다운 가능성이 35% 줄어 있어요. 그런 셧다운이 안 된다는 거 받고 또 지지를 받고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한 것들이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굳이 위험 부담을 안고 방향이 안 나오는데 대응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안 그래도 그 외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뭐 대북 리스크나 이런 것은 사실 그렇게 크게 반영되긴 조금 지금 당장은 어렵다고 보이고요. 안 그래도 좀 쉬어가는 그런 장이다 보니까요. 다만 추후에 뭐 지수 같은 경우에는 USDA랑 mostly disappointed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Federal would pass on another rate hike later this year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연준 의원 발언 관련해가지고 추후에 발표가 있을 때 그때 참고하시고 그때까지는 지수가 큰 변동폭은 없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외신이 오늘은 주로 디서포인트를 많이 하네요. 네, 그러네요. 굉장히 다들 실망했나 봐요. 리스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이렇게 외신 읽어줄 때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또 반복을 하면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외신에 대한 뉴스라든지 시장에서 그 뭐 거래하실 때 딱 잘 보이시고 또 잘 들리실 것 같거든요. 네. 오늘 해석이 참 좋으십니다. 네. 아, 네. 저의 역할입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자, 이렇게 오늘 S&P 지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면서 나스닥까지 함께 짚어봤는데요. 이어서 다음 이슈도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는요. 미국채 10년물입니다. 미국채 10년물은 오늘 126-27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뭐 같은 지표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좀 혼조세를 보인다라는 이슈로 저희가 좀 짚어봤는데요. 자, 국채에 대한 부분 먼저 업앤다운 이후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애매하네. 마스터님은 방금 이거 할 뻔했어요. 이거 하다가 이거 하려다가 네, 앞선에.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비겁하지 않잖아요. 네. 아이, 자꾸 비교보다 하시는데, 네. 자, 지금 좀 반반의 의견이 나왔죠. 윤희락 캐스터와 좀 다른 의견도 나왔는데, 윤희락 캐스터 먼저 좀 들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아무리 그 대북 리스크가 반영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는 좀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좀 이렇게 같이 살펴봤을 때 미국채가 근데 그렇게 큰 폭으로 오를 것 같지는 않고요. 큰 폭으로 뭐 조정이 있다던가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굉장히 느리게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이지만 아무래도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칠 것 같은 게 지금 미국의 트럼프의 뭐 발언이나 앞으로 사람들이 좀 내다보는 것으로 따르면은 북한뿐만이 아니라 지금 중국과의 좀 어떻게 보면 무역 전쟁, 경제 전쟁이 시작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여기에 제재를 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아무래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는 송유관 차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China provides the regime in Pyongyang with an important source of income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아무래도 중국이 북한 같은 경우에 90%의 무역 뭐 수지량을 보여주고 있다, 교역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제재를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양 대국 간의 사이가 조금 악화될 것으로 좀 보여지면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미국채가 조금 안전자산이다 보니까 선호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다만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것 또한 장이 빨리 마감이 되니까요. 크게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진 않으니까 그냥 뭐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정도로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시장이 지금 초반부터 강보합권에서 그 진행 중에 있으니 이 안에서 뭔가 해결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시는 것 같아요. 126-27포인트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해설위원님, 네, 어떤 의견이셨나요? 못 보셨어요? 말씀해 주세요. 다운이었습니다. 다운입니다, 다운. 반대였죠. 네. 기억이 나서 반대였었던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은 좀 무의미해요. 마찬가지로 오늘 미국채 또 뭐 매매하기 애매합니다. 네, 다만 이제 오늘 당일 기준으로 방향성을 말씀드리자면 당일 기준입니다. 저는 이제 다운 쪽, 그러니까 미국채 하락을 좀 예상을 하는데요. 이유는 이제 미국채가 가장 확실한 안전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일어나면 미국채가 급등을 하죠. 마찬가지로 오늘 갭 상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야 북한 이슈가 워낙 밀접하게 다가있고 전쟁이 나면 한반도에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하게 반응을 하지만 실제 우리 시장은 냉정하게 반응을 했고요. 비교적 선방을 했어요. 증시도. 네. 그리고 글로벌 증시도 비교적 선방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증시는 그러니까 북한의 6차 핵실험 이거는 지금 9일 날에 이제 건국절을 네, 앞두고 맞아요.
예견된 부분이거든요. 6차 실험 할 거다. 미사를 계속 쌓고 얘는 플랜대로 간다. 그러면 6차 실험 할 건데 또 좀 예상 밖에 조금 빨리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시장에 반영된 건데 네. 그거에 대해서 학급 효과가 일단 있고 그거에 대해서 시장이 좀 냉정히 반응하고 우리가 우려하는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저럴 건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럼요. 트럼프가 어떻게 대응할 거가 무서운 거죠. 네. 어떻게 트위터에다가 뭘 올릴지 모르니까 네. 갑자기 FTA 폐지한다 이러고 갑자기 막 군사적 카드 막 얘기할 거란 말이죠. 자신의 국내 정치상의 입지를 위해서라도 충분히 그럴 만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런 리스크 요인이 있는데 시장은 비교적 냉정히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 그런 리스크 요인들이 더 확대되지 않고 조금 감소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보는 거고요. 네. 조금 중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중요한 가격대가 있어요. 미국채에 있어서 어떤 가격대죠? 네. 126.23입니다. 아, 이게 126.23? 네, 이게 어떤 가격이냐면 네, 지금 네. 12월물이잖아요. 네. 9월물 기준으로 127.00 가격입니다. 거기 때 굉장히 이제 두터운 저항대였다가 돌파되면서 새로운 지지선으로 작용하는 게 이 가격대인데 네. 12월물 기준으로는 이게 126.23이거든요. 그래서 요 가격 기준으로 위냐 아래냐를 보고 현재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있느냐 아니면 이제 저항을 받고 있느냐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는 아직 이 위기 때문에 좀 위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좀 불안해 있는 상황이고 네. 요 밑으로 좀 떨어져 주면 조금 이제 위기 상황이 좀 해소 국면이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요 가격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오늘 기준으로는 리스크 요인이 더 확대되진 않고 좀 감소할 수 있다. 현재 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중요한 가격대를 함께 짚어주셨네요. 지금은 12월물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9월물 가격대 지금 126-23이 9월물로는 127이다라는 네, 다시 00 가격인데 일단 126-23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으로 가격대가 올라간다면은 위험 상황이다라는 그런 부분이고 또 네. 아래이면은 해소 국면이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을 네. 삼기 좋은 가격대라는 거죠. 좋은 꼭 가격대다. 그거라는 거는 보장이 없어요. 아, 근데 그럼요.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께서 어떤 기준을 삼기 중요한데 네. 그거의 좋은 자리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트럼프에 대한 발언인데 트위터에 뭐라고 올라올지는 우리 윤희라 캐스터가 빠르게 또 알려주실 거예요. 네. 트위터 네. 친구신 거죠? 아, 네, 팔로잉을 하고 있습니다. 팔로우. 네, 아, 그럼요. 그건 기본적인 원칙 아니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직 트위터를 안 해가지고. 네, 마스터님 의견도 들어볼까요? 네. 아, 그럴까요? 네. 자, 우선 뭐 네. 2주 동안 연속적으로 제가 생방송 나와서 했던 걸로는 굉장히 큰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저번 주 복귀하면서 또 말씀드리죠. 복귀해주세요. 네네. 기억들 다들 안 나시죠? 자, 저번 주도 이 자리였죠. 네네. 그때도 제가 매도 거의 다 왔다. 눌림 매수한다. 고가 못 넘어가고 보합이다. 매도는 고가 부근에서 매도 쳐라. 그래서 뭐 여기서 매수를 잡고 그다음에 고가는 넘어가지 못하니까 고가 부근에서 매도 치면 된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얘가 보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야기가 여기서 이 구간대를 뚫는 거는 무리수지 않냐. 이제 전체 패널들이 다 반대로 매도를 잡았었죠. 그거 기억나요. 네, 네. 그래서 뭐 전 종목 우선은 뭐 다 체크를 해왔는데 네. 그 구간대가 지금 해설위원이 말씀하신 자리 근처예요. 네, 이제 지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도 제가 말씀드릴 때 얘네들 꼭지점을 약간 깨는 정도에서 멈춘다 매도는. 그래서 거의 다 왔다 그 말씀 드렸어요. 네. 그래서 이게 전체적 보합이고 오늘 이제 조기 휴장 그냥 휴장이라 하면 되겠죠. 휴장 상태에서 이제 상단부 제약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부합을 띄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굳이 오늘 같은 날은 다 이렇게 되면 다 한 4개 종목 중에 3개는 맞는 날이에요. 뭐 크루드 오일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중요한 저항 때 혹은 부합 중심 자리에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지금 뭐 상단부 제약이 있기 때문에 뭐 매도 눌림을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하지만 저한테 매매하라면 굳이 안 하죠. 그래서 지금 우선은 고가에 대한 제약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보합 든다고 보고요. 수렴 보합 들 거라고 보고 전반적인 지금 자리 근처가 중심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그렇게 자리가 보시면 좀 중심 네. 가격대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가 봤던 고가를 넘지 못하고 계속 위에 매도, 아래 매수
그 부합 구간 위아래로 한 번씩 쳤기 때문에 중심에 가서 놀고 그냥 그 다음에 휴장 전에는 중심에서 머무는 게 당연지사죠. 그래서 그림이 끝난 상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전 종목도 다 비슷합니다. 실제로. 네, 알겠습니다. 국채에 대한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저희가 또 앞에서 지수에 대한 부분과 국채는 또 연관되어 있는 뭐 종목이기도 할 거예요. 전반적인 시황 이해하시고 그 안에서 매매 포인트와 이 종목들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품은요, 유로 FX가 올라왔죠. 자, 유로 FX에 대해서는 통화 쪽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가 됐다라는 이슈입니다. 이전에 유로 같은 경우에는 달러 약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1.2를 뚫었었죠. 지금 현재 가격대는 1.190 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0.28%의 상승세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유로 FX에 대해서 먼저 업앤다운 들어보고 이후에 의견 나눠볼까요? 네. 자, 통화 상품에 대해서는 최근에 저는 참 어렵더라고요. 네,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네, 아직도 어렵습니다.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마스터님 홀로 다운을 드셨고요. 저희 세 명은 또 업을 드셨는데 먼저 들어볼까요, 마스터님? 네. 네네. 그럼 또 저번 주 사인 드린 것부터 네, 점검해봐야 복귀를 되겠죠. 해주시고 또 수익 네. 난 거 있으시면 좋은 매매 포인트였다. 네. 저는 뭐 네. 이거 한 거는 거의 다 수익을 내셨다 보면 되고요. 네. 자, 저번 주에 이 구간 제가 매수를 주고 왔다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얘네들은 추세 매도 쪽으로 본다. 그래서 저희가 얘네들 매도 쪽으로 돌려서 보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선은 채널 상단부 찍지 못하고 그 다음에 하단부 찍지 못하고 얘네들은 수렴 보합 든다. 그리고 저희가 매도 사인 1차를 이 자리 줬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매도 1차까지 다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반등 구간에서 이제 막혀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우선은 얘네들은 매도 추세의 가능성이 있을 뿐이지 아직 1차를 깰지 안 깰지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네. 시청자분들한테 그렇게 하고 실제 저에게 매매가 네. 이걸 했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구간들 8월 2일 구간들 고점 영역에서 막혀 있죠. 그러면 아직은 1차 지지라인이 너무 강해서 매수로 뻗을지 안 뻗을지 아직 모릅니다. 솔직히 저도. 그래서 시청자분들한테도 우선은 얘네들 좀 더 지켜보고 하자. 대신 보합 구간 노리자. 그 지금 중심보합 저항을 받고 있는 경우라서 네. 이 큰 그림은 제가 애매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대신 윗구간들 저항점에서는 추가적인 매도 관점. 물론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지금 여러분들 무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한테는 여기서는 위에 수렴 고가 근처나 아니면 깬 다음에 추가적인 매도를 보자. 이 구간 애매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굳이 한다면 우선 1차를 추가적으로 더 시도하는 거 한번 볼 수 있지 않나 해서 그 관점으로 다운을 들어드렸습니다. 네, 오늘 무료 방송 진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네. 열려 있으셨는데. 계속했죠. 계속했죠. 네, 네, 뭐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하셨어요? 오늘은 네. 해외 선물은 오늘 뭐 설명만 드렸고요. 그다음에 오늘 오전에 끝냈기 때문에 오늘 국선이요. 국내 선물이요? 네, 국내 선물이 저가에서 딱 눌림에서 잡으려 했는데 계속 눌리면 안 주는 거예요. 네. 이게 매도가 끝났구나. 굉장히 재밌었기 그죠. 변동성이 빠졌던데. 터져버린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진폭이 좋기 때문에 맥점 잘 잡으면 수익이 크게 날 수 있는 구간이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것도 310지수 가기 전에 309.10을 우리가 1차 목표로 잡았어요. 그 다음에 네. 이제 북한발 국부적인 협치적인 이슈가 터지기 때문에 네. 이때부터 조심하자 그랬는데 오늘 개발하기 있어서 그걸 매수로 잡고 갔어야 되는데 그걸 계속 저희가 놓쳤단 말이죠. 매도를 치는데 이게 1시 넘어서 끝날 것 같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끝내 우리가 원하는 204지수까지 왔는데 저희는 약수 시청하고 저 빠이빠이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네, 그 정도 네. 했고 네. 뭐 2주 동안 무방하는 동안 해외 선물은 네. 전 종목들 저희가 사인드린 거 다 올 수익 내고 마무리했죠.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서울 오늘- 경제사인데.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해외 선물의 신
배틀리그 우승자 선제 마스터의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네. 오늘 코스 이런 거 MC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갑자기 안 했다고 뭐라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확인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원들이 얼마나 수익 나면 막 채팅창에 그 해주신 것 때문에 뭐 선재 마스터님 수익 많이 변했잖아요. 났습니다. 그거 다 네. 모니터링 하고 계셨어야 되는 거 네,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열심히 할게요, 마스터님. 네. 아니, 국내 선물도 참 많은 분들이 관심 있으셔 하는데, 오늘 같은 포인트를 또 선재 마스터의 리딩과 함께 하셨다면은, 좋은 매매 포인트 가져가셨을 것 같아요. 오늘 국내 선물 잠시 브리핑을 해드리자면은, 304.19에서 마감이 됐거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알려드렸고, 내일도 하시나요, 혹시? 그렇죠. 네. 네네. 너무 늦게 와가지고. 네. 오후에. 그래서. 네. 피골이 상접하죠. 그래서 살이 빠져보셨구나. 알겠습니다. 제가 내일은 꼭 모니터링 함께 하면서, 활발한 활동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유로FX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는데요. 윤희로 캐스터 의견 들었나요? 아직 안 들었습니다. 유로FX.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는 사실 상방으로 좀 갈 수밖에 없다고 좀 보여지는데요. ECB 통화 정책 회의가 9월 7일 날 열리게 되죠. 네. European Central Bank as policymakers descend on Frankfurt on September 7th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까지 사실 좀 관망세가 짙어질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당분간은 그 유럽 증시 호조로 인해서 유로의 상승세는 좀 예견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드라기가 사실 발언을 할 때에 이야기가 understand why a buoyant economy has failed to generate sufficiently sustained infl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왜 ECB가 경기 호황이 충분히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을 뒷받침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심의 있게 좀 이야기를 나눈다고 하고요. 이 자리에서 유로 아무래도 너무 많이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때까지는 좀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좀 관망세 속에서 소폭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The European Central Bank President will express concern about the currency strength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는 이렇게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급격히 약세 전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좀 계속해서 상승 추세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상승 추세에 대한 모멘텀과 재료는 여전히 존재하고는 있지만 하락 추세로 전환할 수 있는 재료는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은 거는 같아요. 그 흐름에서 업에 대한 의견을 함께 해주셨고요. 해설위원님 의견도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차트를 통해서. 안 재밌으면 안 돼요. 재밌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차트 같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차트 모습인데, 네. 이게 지금 지난주랑 이어서 얘기 드리면, 이때가 이거 박스권 굉장히 길죠. 요 좌측에 있는 박스권. 요게 과거 이제 박스권 흐름으로 보이다가 자, 이 박스권이 돌파되는 시점. 이때죠. 네. 이때가 언제냐? 잭슨홀입니다. 옐런 기자회견 내용 나오고 쳤고요. 네. 드라기 기자회견 나오고 쳤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이렇게 확인해 주셨는데, 그죠? 옐런이 올린 가격, 드라기가 올린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 뒤에 이제 1.2라는 이 가격대를 돌파하면서 한번 슈팅이 나왔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시장을 보게 되면 하루 만에 쭉 밀린 거예요. 이게 하루 만에 밀린 거거든요. 밀려 내려온 가격이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1.8900. 여기가 뭐냐? 드라기,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드라기가 올린 거는 다 내려놨구나. 라고 느꼈어요. 요 가격대를 중요하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요 가격대가 현재 오늘 아침 갭 가격입니다. 갭 시가. 네. 예. 그러면 뭐 말 다 했죠. 그러니까 요 가격대를 기준으로 매매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가격대가 중요한 이 유로의 거래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요 가격대를 기준으로 현재 위에 있기 때문에 오늘 기준으로는 매수 쪽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굳이 매매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하지만 유의미한 걸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네. 이 가격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요. 네, 이 가격대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앨런이 올리고 지지받다가 드라기가 끌어올렸다가 지지받은 가격입니다. 그리고 오늘 갭 시작할 때 갭 시가입니다. 네, 그러면서 지지선이 됐어요. 지지선이 됐기 때문에 이 지지선이 지지받을 수도 있고 붕괴될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가격 기준대로서
내가 매수냐 매도냐 방향을 잡을 때 사올 만한 좋은 지침 가격대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가격대 가격대 레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1.8 네. 1.18900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1.1890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흥미로운 분석이에요. 네. 옐런이 올린 가격, 드라기가 올린 가격. 네. 그게 어떻게 현재도 작용하고 있는지. 네. 그러니까 지금 선재 마스터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추세선 작도를 통해서 흔히 말하는 대각선을 좀 그리신단 말이에요. 추세를 네. 잡으신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저는 이 작도에 대해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보시면 제가 분석 보시면 다 평행선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가 이 시장에 대한 방향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대각선을 그리게 되면 이게 선재 마스터처럼 이제 시장 경험 많이 안 쌓인 경우 내가 원하는 쪽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추세선을 위로 그리면서 상승하길 바라고 하락을 그리면서 매도하길 바라는 입장이 생기기 때문에 그 심리를 제거하고자 수평으로 그려놓고 위에서는 매수, 아래서는 매도라는 좀 심플한 접근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그 방법 자체도 아마 기술적인 분석 안에 스며들어 있는 겁니다. 저렇게 분석한 것도 기술적인 분석의 일환이에요. 오늘 굉장히 좋은 거 보여주셨고 네. 이제 그에 따라서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네. 차트 한번 볼까요? 네. 같이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네, 그죠, 누가 말씀해 시청자분들을 주세요. 위해서, 네, 시청자분들을. 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 구간 상방 제약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그랬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드라기, 앨런, 잭슨홀 연설 끝난 다음에 앞으로의 드라기 총재가 유로의 강세에 대한 언급만 있으면 이건 갭 하락장이죠. 그다음에 이제 상존이 돼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잭슨홀 이후에 애매모호한 구간에서 고가 테스트를 한번 하고 다시 되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고가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에 고점을 높이기 쉽지 않습니다. 그 기술적으로도 이미 급락이 와서 이미 차트가 역행이 떠 있는 상태고요. 일명 다이버전스죠. 그럼 단기간 올라가는데 부담이 돼요. 그걸 뚫을 수 있는 거는 시황밖에 없거든요. 근데 나올 만한 시황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 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렇다면 얘가 고점으로 이해했을 때 전고점 싸움들 있죠. 이런 구간들. 걔를 연결해 보면 알게 돼요. 얘네들이 반등할 때 여기서 막히면 부담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럼 차트가 못 넘어가고 있죠. 그러면 예상을 하는 거예요. 이 구간대를 안착을 못한다. 고점에 부담감이 있으면. 그러면 얘네들은 못 넘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꼭지점 두 개를 연결하고 추세를 끊게 되면 얘네들은 추세 지지력을 받아낼 거예요. 그리고 그 추세 지지력은 채널의 중심 자리가 됩니다. 이걸 미리 이때부터 다 예상을 해요. 그래서 이 움직임 위아래 여기 치고 여기 맞고 여기 지지될 거다. 이런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그 해설위원님이 분석하는 것처럼 그런 상태대로 수평적인 상태를 추세선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상을 해서 저희는 이 자리를 맞춰내는 거죠. 이게 이제 재밌죠? 그쵸. 이게 저는 이제 수평으로 분석을 해서 비슷한 결과를 도출하고 네. 추세선으로 분석을 해서 또 비슷한 결과를 도출하고, 그러니까 이제 분석의 그 길은 여러 가지지만 이제 어떤 최종점은 이제 비슷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잠깐 이야기가 안 된 게 있는데 전반적으로 일봉상 우리가 안 보고 갔는데 다 일봉 봐보세요. 추세가 지지되고 있는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추세가 지지되는 상태에서 고가에서 눌림 구간 멈춰 있는 거기 때문에 유로 FX도 그렇고 우리가 지나갔던 S&P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냥 일봉상 추세가 다 지키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고가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보합으로 gat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반적인 그림 다 비슷해요. 시청자분들. 보세요. 유로가 국채도 그렇죠. 네. 똑같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는 건 여러분들이 배팅보다는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보는지에 더 관심을 가지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조기 폐장이라고 또 오늘 매매 포인트에 대해서는 지금 보합으로 거의 의견이 좀 통일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매일매일 이 시장을 보고 또 거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좀 여유 있으신 날 이런 뷰들을 좀 정리를 해 보시고 다음 날의 거래에 대해서 그리고 다다음 날의 거래에 대해서도 계속
연속해서 좀 청사진을 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전에 함께 말씀을 해주셨던 가격대는 유로에 대한 부분입니다. 중요 가격대 1.1890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직접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추세선과 함께 그리고 차트 분석을 다시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이슈들을 점검을 했고요. 오늘 유로 FX까지 세 번째 이슈까지 좀 짚어봤는데 저희가 마지막 이슈인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는 잠시 2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부도 저희가 시장 흐름 안에서 각 종목에 대해서 도움이 될 만한 정보와 전략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드렸는데요. 이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잠시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더욱더 상세한 내용과 해외 선물 전략도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